안녕하십니까. 설지윤 성형외과 원장 설지윤입니다. 광대뼈 수술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광대뼈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 결과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수술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수술 전에 그 병원에서 특히 실장들이 그렇게 과다 홍보하는 그런 홍보성 멘트로 이렇게 수술받게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그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보면 수술한 이후에 올바른 CT를 갖고 와서 또는 올바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부위를 알 수 없는 그런 병원 측에서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오늘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 수술한 이후에 잘못된 수술 사진을 가지고 오는 카피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3가지로 들면, 첫째는 이렇게 치과용 사진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광대 수술 잘 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이분은 얼굴을 속칭 말하는 윤곽 3종이라는 걸 하는 수술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이쪽으로 돼 있고, 여기 위가 밑에 광대뼈 아래쪽에다 고정을 했고, 여기 이렇게 잘랐고 광대뼈 아래쪽에다 고정을 하는 광대뼈 수술 상태고, 그다음에 아래 턱선을 길게 자르고 T절골로 해서 앞 턱 끝을 좁혔어요. 그러나 저는 제 개념에서는 이렇게 길게 자르고 이게 T절골을 좁혔다 한들 이 턱뼈에 실질적으로 좌측과 우측에 폭의 길이는 좁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 소득이 없는 수술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그럼 광대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상태, 이 사진으로만, 치과용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깜정색으로 보이죠? 이건 뼈가 안 붙은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더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도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CT 사진을 찍어야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가지고 광대뼈도 이렇게 고정 잘 됐고 잘 됐다, 턱뼈도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환자가 잘못 이해되게끔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대뼈 수술 이후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수술 결과를 평가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여기 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턱을 이렇게 앞으로 길게 자르잖아요. 이거는 원래 이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요, 이 치아 아래는 하얗게 두꺼운 밴드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일부가 이렇게 살아있죠. 여기 이쪽은 제대로 안 잘라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여기가 좀 살아있죠.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서 일부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건 뭐냐, 치아에서 오는 충격, 치아에서 오는 저작의 충격을 받아주는 아주 단단한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단단한 뼈를 잘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또 잘랐다 하더라도 실제 뼈의 그 모양을 보면 광대뼈의 폭이 18cm다 그러면 턱뼈의 폭은 이게 12, 13c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입체감 있게 줄여줘야지 좁은 것을 줄인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지금 CT인데 이렇게 정면 사진만 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정면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단순히 제가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여기 귀 앞에 보면 여기 뼈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튀어나오고, 귀 앞에 뼈는 튀어나오고 여기서 푹 이렇게 단차로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단차로 꺾여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뭐냐, 얼굴 측면이 너무 납작해진다는 거죠. 납작해지게 되면은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 보이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것 외에는 정면에서는 특별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향에서 실제로 수술했던 그 방향에서 옆모습에서 촬영해서 보면은 이렇게
분류압도 돼 있고 귀 앞에서 이렇게 계단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뼈와 앞에 뼈와 뒤에 뼈 사이에서 꺼져버렸기 때문에 얼굴 측면이 이렇게 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처음에 한두 달째는 잘 모르시겠지만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붓기도 빠지고 또 상체살도 얇아지고 그러면은 측면 얼굴이 이렇게 함몰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 뼈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다 지방을 넣거나 필러를 넣지 마시라는 거죠. 또 다른 쪽 반대쪽을 봤을 때도 이렇게 분류압이 나타나고 이렇게 귀 앞에는 튀어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고 여기도 단차가 생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뭐 처음에 광대 수술하고 나서 조심할 때는 증상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항상 수술받은 환자가 항상 조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뭐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잊어먹고 갑자기 씹다 어쩌다 보니까 이 근육의 강한 힘에 의해서 이 뼈가 딱 당겨질 때 갑자기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 같은 사례는 아까 그 전에 여기 사례에 비해서 해상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하는 저희들이 보일 때는 이 수술이 좀 잘못된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쪽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약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잘 붙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해상도에서 이거는 아주 크게 변형을 시킨 그런 수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 아까처럼 그런 그 해상도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 병원이나 치과 치과 보안과에서 사용하는 이런 CT 같은 경우는 저는 해상도나 또는 이 수술 이후에 보여지는 그런 그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 없는 그런 수술 부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병을 진단하는 것 세밀하고 해상도가 높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는 진단 영상의학과의 CT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해상도를 변형시킨 거고 이 사진은 진단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CT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 수술은 그러면 이 광대뼈 수술 상태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광대뼈 수술 상태가 곧바로 여러분들의 얼굴 모양이 됩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부었을 때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만져보면 뼈는 들어가고 부었으니까 얼굴이 포동포동하니 보기에는 귀엽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붓기가 빠져가고 그 다음에 6개월 뭐 1년 이렇게 가다 보면 피와 지방도 붓기도 빠지고 그 다음에 상처살도 두껍고 굳었던 살도 풀어지고 얇아지게 되면 이 뼈 모양 그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게 드러나는 경우가 보통 수술하고 나서 1년을 전후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광대뼈 수술이 잘못되면은 1년 정도 되면은 광대 수술은 다 망하는 수술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항상 이 광대뼈를 이 뼈의 모양을 항상 우산을 착 폈을 때 우산살로 생각하십시오. 우산살이 꺾이면 꺾인 우산이 되고 곡선형으로 이쁜 모양이 되면 이쁜 우산이 되듯이 그 우산살의 역할과 광대뼈 역할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광대뼈가 매끄럽게 수술될수록 얼굴형은 더 이뻐집니다. 다음 사진 여기를 보면 아까 그 전에 CT와는 다르게 여기 CT 이런 것과는 다르게 보시면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형도 이렇게 곡선형으로 예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광대뼈 수술이
입안 절개로는 사실은 이러한 뼈 모양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술 방법이 쉽다, 간단하다, 뭐 비용이 싸다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는 배꼽이 배보다 더 커버리는 그런 지수 비용만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얻는 것은 얼굴에 새로 생긴 고정했던 금속판 나사와 티타늄으로 된 금속판 나사와 금속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술을 받으실 때 항상 객관적인 설명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항상 의사가 책임감 있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가, 또 수술 이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